좋아요, 구독!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서 지난 22일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구팀은 논문 사전 출판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상온 초전도체와 관련한 논문 2편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논문을 발표하면서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섹터에는 초전도체와 양자 컴퓨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이 초전도체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히토리오 관련주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 논문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황창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요. 이 이슈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초전도체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전기적 저항이 없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적 저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품고 있죠. 이 전기적 저항을 통해서 발생하는 열 손실, 에너지 손실 이런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라는 것은 그러면 산업혁명과 거의 비견할 만한 그런 발견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과 관련된 논란은 이 지금 특정 조건에서의 초전도 형상은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조건 자체가 너무 가혹해서 실현시키기가 어렵다라는데 이 상온에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초전도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물질이 우리가 흔히 봤던 납이라든지 이런 물질로 기인해서 했다는 것 자체 해외 쪽에서는 약간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에 대한 검증 자체도 확실하게 끝낸 것이 아니라, 즉 업계의 어떤 이 평판을 거쳐서 논문이 게재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냥 논문을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만큼 진행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런 대단한 발견이 정말 나타났다면 이걸 어떻게 상용화시킬 수 있을 거냐가 정말 중요한데, 상용화도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상용화에 들어가는 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어서 조금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발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다른 시각들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하더라도 상용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 오늘 또 움직였잖아요. 히토리오 관련주인 티플렉스도 움직였고요.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모비스와 또 원익 P&E의 경우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모두 다 윗골이 달고 있고요. 특히나 서남도 지금 변동성이 컸는데 지금 21%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논문이 공개된 이후에 관련주들 주가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테마주들의 흐름이야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도 있고 관련된 뉴스가 만약에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 해당 이슈가 너무 큰 이슈라서 이런 조그만 업체들이 과연 해당 이슈를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모니타이징 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주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히토리오는 아마 그 자석과 관련돼서 뭔가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히토리오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특성은 아시는 것처럼 테마 때 올랐다가 다시 또 금방 제자리로 내려앉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특성을 고려한 매매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오늘 그 올라온 논문 자체가 실제로 검증 가능한 사실이고 향후 상용화 가능한 기술이라는 점이 좀 더 확인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좀 평범하게 생각해 보면 구리와 납으로 이런 초전도 현상을 상온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 굉장히 평범한 물질인데 네. 그동안 아무도 이걸 몰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저도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 그 현상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그 치열한 검증 과정을 어떻게 거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자체가 저는 가장 핵심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사실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다라는 게 아니라 있는 물질인데 이게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관점 때문에 의구심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종가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주 영역에서는 이런 급등 구간에서는 일단 추격 매수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를 만약에 들어갔다면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게 잡는 그런 타이트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운 좋게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지금 수익이 나 계신 경우라면 적어도 수익 난 부분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갖고 있었는데 주가 급등해서 125가 됐다. 네. 그럼 25 정도는 덜어내고
나머지 원래 갖고 있던 원금 정도만 뭐 보유하면서 추세를 좀 더 뭐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당 현상에 대해서 저는 뭐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선 넘어야 될 산이 아직 좀 많다라는 측면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점에서 비중 축소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사실 이 초전도체와 관련 제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영하권에서 조금 전도체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낮은 온도였다가 점차 그 온도를 줄여내더니 상온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구진이 발견했다라는 건 그 상온보다도 더 높은 온도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구현을 해냈다라는 점 때문에 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온 초전도체가 구현된다면 어떤 산업에 구현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수혜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이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돼서는 전체가 다 해당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전력을 생산해도 문제가 뭐냐면 전력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한 20~30%의 전력이 손실됩니다. 노후된 장비일수록 손실되고요. 근데 네. 그게 전부 뭐 때문이냐면 저항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항이 없는 그런 물질을 개발했다. 그것도 상온에서 이게 유지된다고 하면 그럼 이걸로 전력선 만들어서 전력을 보내면 거의 손실 없이 물론 하나도 손실 없이 보낼 수는 없겠지만 네. 지금 한 20~30%의 손실보다는 혁혁하게 적은 그런 전송을 보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송배전 쪽에서는 엄청난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초전도 현상 자체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운송 수단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항이 없는 물질로 만약에 반도체 같은 것들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것,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서 발열로 인한 손실도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대거 줄여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닥쳐 있는 상당수의 물리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큰 이슈를 논문 한두 편 가지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네. 그다음에 상용화라고 하는 부분과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효과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지 말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검증 과정도 지켜봐야 되고 네. 실제로 맞다면 상용화 과정도 녹록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영하 200도 정도는 돼야 이런 초전도를 네. 구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도가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와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상온에서도 가능하다면 이건 정말로 혁신적인 그런 개발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 계속 추적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